자, 그러면 거기서 이어서 이 강조하기, 그래서 어떤 부분을 특히 강하게 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조하기에 속하는 표현 방법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대상을 크게, 훨씬 크거나 많게, 오히려 크거나 부풀려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반대로 적게, 작게 이렇게 작게 그죠? 작게 줄여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과장법이라고 해요. 과장법을 우리가 흔히 부풀려서 크고 많게 말하는 것만을 과장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반대도 작게 표현하는 것도 과장에 속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거나 비슷한 단어, 시어를 주로 반복하면 우리가 반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어를 반복한다. 이거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 어구라고 했으니까 시구라고 보시면 되네요.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는 거. 그리고 반대되는 대상을 내세워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대조법이죠. 반대되는 거. 그 다음에 감탄사. 감탄사나 어떤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영탄법이라 해요. 영탄법 할 때 같이 동반되게 문장보가 느낌표가 동반이 됩니다. 아니면 영탄적 어조, 뭐뭐여라거나 뭐뭐어라 라거나 이 어라가 명령적 어조가 아니라 영탄적 어조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나열하여 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열법 아니고 열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강하고 크게 하는 거예요. 범위가 커지는 거고요. 점점 이런 거를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해요. 근데 점층법의 반대가 있거든요. 반대 표시. 점층법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점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 그지? 점점 작게 축소하여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지금 강조하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기에 들어가 있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연쇄법이 있어요. 말의 꼬리를 부르는 거죠. 꼬리를 이어가는. 우리가 연세법 저번에 한 번 했어요.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괴를 놓고 말에 꼬리를 묶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하기에 속하는 표현법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변화주기라는 거는 어떤 말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치? 이제 약간 신선함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거나 동일한 어휘의 짝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를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장 구조의 반복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요렇게 하면 대고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수업이나 일반 수능에서도 문장 구조의 반복과 대고법을 거의 유사하게 배우거든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대고는 완벽한 짝을 이루어야 돼요. 문장 구조는 약간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순서와 다르게 써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네. 자, 어떤 동물도 자기 새끼 예뻐해. 그럼 뭐죠? 앞에 두 글자 빼면 고치법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의문 형식으로 나타난대. 의문 형식. 물어보는 거죠.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 거예요. 알지만 되묻는 거야. 엄마, 5 더하기 2가 뭐지? 이거는 소리가 아닌 거죠. 그지? 사람은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했으면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묻는 거죠. 사상이 그 대물음으로써 그 상대방이 스스로 여기 오타났죠? 판단하게끔 해주는 거다. 자, 모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역설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역설과 반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포인트는 뭐냐면요. 반어는 문장 자체에 모순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별의 상황에서 떠나가는 남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가도 나는 죽어도 안 울 거거든. 너 가도 난 상관없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괜찮죠? 그지?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어떨까요? 속으로는 엄청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의 상황 말과 속마음이 반대가 돼요. 이런 걸 반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역설 자체는 모순이 있어요. 말에 모순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상처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름다운 상처가 있나요? 상처는 아픈 거예요. 아름다운 상처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눌러놓으시고 뭘 하시냐면 각각의 표현 기법들에 대한 예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걔네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해보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다고 치고 그 다음 것들을 정리해서 표현법들을 제대로 잘 이해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있냐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죠? 직유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은 호소요해서 A는 B다라는 등식이 성립하니까 은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세요.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펜은 여기서 문화를 상징하고요. 팔은 여기서 무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대유법의 대표적인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 풍류법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탄법입니다. 어? 단어나 어구기 때문에 여기 대구법 쓰시면 안 되고 반복법 쓰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였던 거야? 단어나 어구, 시구를 반복하는 거고요. 둘이 당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차이점 얘기하는 거 우리 무슨 법? 그죠? 대조법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죠? 반대되는 말 반어법이네요. 배열 순서를 바꾸는 거라고 했으니까 도치법. 그죠?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 문장의 뜻을 점차 강조하거나, 그죠? 커지게 하거나, 넓어지게 하여 점점점 커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점층법이죠. 겉으로 모순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어요. 역설법이고. 알고 있는 걸 의문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설이법. 자, 의문 형식이라는 게 중요해서. 비슷한 문장 형식, 문장의 구조죠? 그지? 얘가 되고. 이건 변화주기에 들어가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다. 의문법. 그래서 개념적인 것은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응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은 거고.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그죠?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시구 안에 하나의 문장 구조만이 있지는 않아요. 아, 그냥 하나의 문장 안에 하나의 시구 안에 하나의 표현 방법만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동반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해볼게.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일단은 뭐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치? 뭐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속삭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의인법. 라는 영탄법이 있어요. 감탄사가 있었기 때문에 영탄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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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 어떻게 되죠? 반복되죠. 시어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대구 반복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생은 짧고 뭐는 뭐하고 뭐는 뭐다라는 문장의 구조가 짝을 지고 있죠. 대구 보시면 되는데 인생은 짧은데 예술은 길다라는 대조적 표현이 있어요. 그 대조. 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탄법 성립하고요. 근데 여기 볼게. 보냈는데 갔는데 그지? 갔지만 보내지 않았다. 여기 사이에서 모순이 성립하죠. 갔으면 간 거지 어떻게 하면 없을까? 성립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네. 죽어다니 눈물 흘리다 반대 반어법 반대법이